사실은 그런데 BTS의 노력, 재능 이게 대단하지만 소통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별하죠. 전 세계를 연결시킨 BTS만의 소통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상균입니다. 저는 소개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현재 게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에 깔아서 즐기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공부할 때 또는 기업에서 업무할 때 쓰는 좀 독특하고 특이한 게임을 만드는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년을 살아오면서 군대 갔을 때보다도 더 정말 많은 변화고 감당이 안 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저도 제가 강의를 온라인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단절과 고립을 느끼는데 내년에도 후년에도 그런데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비대면은 있을 거예요. 비대면 소통이 그렇죠. 있을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예. 팬데믹 시대 비대면으로 회의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셨죠? 그렇죠. 많이 하죠. 보통 우리가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 보고 되게 이게 중요한데 왜 얼굴을 안 보고 대화하면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가?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쳤던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을 두 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요. 이 그림이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김길 교수님 저거 답 아세요, 저거? 술 먹은서 잠깐만 이 그림을 표현하는 단어 네. 한푼죽소, 구걸소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우거지. 우거지? 우거지? 우거지 우자에다가 거지에서 소가 동양하니까 우거지. 이런 거였어? 네, 이런 식이죠. 두 번째 퀴즈를 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우거지다 진짜 우거지. 두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야 정답 빨리 올라왔어요. 이것도 우리 어디 지니 비바라고 읽어야 되겠죠. 지니 신호등 비바님이 신호등 삼국시대. 국이 세 개잖아요. 삼국시대 신호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렇게 얕은 배움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김길 교수님도 다 아시는 실험이긴 한데, 나 근데 진짜 네. 삼국시대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맞아 이게 네. 우거지 삼국시대. 네. 오케이. 근데 왜 그게 맞추기가 어려운지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 1960년대에 그 UCLA에 메라비언 교수가 했던 실험인데 굉장히 많은 소통이나 무슨 대화와 관련된 책, 강연에 빠지지 않고 인용되고 있는 실험이에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뭔가 메시지에 담긴 감정을 전달하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냐 이제 그걸 측정을 해봤더니 뭐 언어적인 게 있었고 비언어적인 게 있었다. 그래서 결과는 좀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말에 담긴 어떤 단어가 담긴 메시지 전달력은 7%밖에 안 됐다. 근데 나머지 비언어적인 거, 억양이나 몸짓 이런 것들이 93% 정도의 전달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비언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 사실은 그림만 달랑 던져놓고서 배경도 이야기 안 하고 있죠. 다른 추가적인 설명도 없죠. 그러니까 맞추기가 힘들다. 소통이 어려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긴 문장이나 어떤 복잡한 소통에 대한 실험은 아니었고 가벼운 감정에 대한 소통이었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 길어지면 7%보다는 훨씬 더 비율이 높아지긴 해요. 언어가. 저는 이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소통을 할 때 단어, 말도 중요하지만 뭐 몸짓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게임을 연구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드백을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에서. 그거 하게 된 배경이 있긴 한데 제가 교수 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학생들하고 좀 나이도 지금보다 훨씬 적고 하니까 가까웠으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학기 말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들이 너무 못 가르칩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랬어요. 나도 교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맞다. 우리는 연구하는 것만 열심히 배웠지 가르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고 도대체 가르친다라는 거에서 중요한 게 뭔가가 생각을 해봤을 때 피드백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썼던 방법이 뭐냐 하면 마법 카드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마법 카드. 마법 카드가 약간 게임에 등장하는 환타지 같은 카드인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뭔가 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명함 정도 크기 카드인데 이걸 만들어 놨다가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잘했다는 피드백을 5개 받았을 때 가져가는 카드가 있고 어떤 거는 10개 모아야 받아가는 카드가 있고 카드 중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대놓고 컨닝하는 카드가 있었어요. 잘했다라는 칭찬을 5번 받으면 이 카드를 제가 바꿔줘요. 가져가. 너 거다. 써주는 거야. 학생 이제 소유권자 밑에 김경일에서. 네. 근데 김경일이라는 학생이 저한테 기말고사 볼 때 교수님 이거 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카드 딱 바꾸서 컨닝에 1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친구 1분 동안 컨닝할 수 있어요. 근데 컨닝이 어떤 컨닝이냐 하면 자기가 필기했던 자기의 노트, 자기가 한 학기 동안 들고 다녔던 자기의 책을 펴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요. 남의 책을 빌려온 거 못 보고요.
남의 필기 복사한 거는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했던 이유가 학생들한테 칭찬의 피드백을 주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요즘 필기를 잘 안 하거든요. 주로 녹음을 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사실 녹음한 거 잘 안 듣잖아요, 수업을. 그래서 손필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배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또 그렇다고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처럼 필기 검사를 시키는 건 너무 좀 유치한 방법 같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필기를 하게끔 유도를 할까라고 해서 이런 칭찬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했더니 정말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필기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책은 거의 다 가져오고 수업 교재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썼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방식이 학생들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잘 통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국내 여러 대기업들의 내부 어떤 교육 시스템이나 소통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작업을 해봤는데 제가 그 중에서 했던 가장 규모가 컸던 기업이 삼성그룹의 사례인데 유저 수가 몇십만 명이니까 그 그룹에서 이제 만들어놓은 플랫폼이 소통도 하고 공부도 하는 플랫폼이에요. 부장님이나 임원분이 이야기하면 신입사원은 딱 각 잡고 듣는 이런 거였는데 거긴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새로운 기술 트렌드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신입사원도 거기다 글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럼 댓글을 임원진도 달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 또 뭐 좋아요 같은 거 눌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 플랫폼 안에서 다른 사람이 지식을 키워줬던 뭔가 크리에이터의 입장 포인트.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지식을 잘 배워나갔던 학습자 입장의 포인트. 크리에이터 포인트, 학습자 포인트 두 가지 포인트를 마치 게임처럼 이렇게 모아가고 잘 모으다 보면 또 배지 같은 그런 걸 또 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게임적인 피드백을 잘 적용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성장도 이끌어내고 소통량도 늘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이 이걸 사실 운영한 지는 아직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팬데믹 시대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소통법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부캐잖아요. 올해 완전 히트한 네. 용어죠. 예. 그 부캐가 사실 시대적 키워드 중에 하나죠. 방송계에도 부캐가 되게 많았잖아요. 부캐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이제 국민 MC 유재석 씨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국민 많았어요. MC라고 하는 네. 그 캐릭터에서 트로트 가수할 때 유산슬, 뭐 드러머 유고스타, 뭐 요리사 유라색, 뭐 많아. 싹쓸이 네. 유드래곤, 환불원정대 매니저, 뭐 지미유, 유팡도 지미유, 나왔죠. 맞아요. 네, 예. 유팡도 나왔죠.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데 김상윤 교수님, 네. 유재석 씨 말고 또 부캐로 또 이제 긴상 깊은 거. 전 사실 사람도 부캐를 만들지만은 요즘에 보면 기업들도 부캐를 만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인상 깊었는데 빙그레라는 회사 아시죠? 알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잖아요. 우리 그럼요. 빙그레 아이스 네, 깨끼 네. 먹었던 빙그레가 만들어진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올드 브랜드죠. 어떻게 네, 보면. 올드 브랜드. 그게 좀 이제 빙그레에서 아쉬웠는지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이게 길어요. 제가 외웠어요 이거. 처음에 제가 등장했던 씬이 기억이 나는데 인스타그램에 오늘 갑자기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 사진이 딱 올라오면서 안녕 이게 다였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댓글이 기억나요. 막 올라갔어요. 댓글이 올라간 게 담당자가 이제 회사 그만두는 거냐, 회사 도망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냐, 뭐 잘렸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캐릭터였어요. 부캐.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서 빙그레 부캐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소통량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숫자로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 빙그레우스 더마시스가 생기기 전에 올렸던 빙그레 피드랑 그 사람을 통해서 올렸던 부캐가 올린 피드랑 보면 피드에 대한 좋아요 개수가 2,000개 정도였던 게 4,000개 정도. 그러니까 좋아요가 2배로 증가를 했고요. 이게 뭐 팔로워만 일단 15만 명이 넘었어요 이미. 그 계정의 팔로워가 15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는 지금 국내 식품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품 회사 중에 단연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팬데믹 겪으면서 제조업체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매출도 재미를 많이 봤더라고요. 올해 뭐 2분기 매출은 제가 확인해봤더니 작년 거보다 30% 정도는 더 나온 것 같아요. 이 부캐가 사실은 실제 세상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게임에서 저는 게임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아바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캐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도 좀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부캐를 만들었어요. 게임 안에다가. 맞아. 닌텐도에서 가장 많이 판매했던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란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바이든 후보가 부캐가 딱 등장을 해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거기 바이든 후보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바이든 후보 갖고 놀던 기차도 있고 밖에 나가니까 바이든 후보를 만났어요. 제가 또 만나고 이렇게 말 거니까 또 티셔츠를 딱 주더라고요. 입었어요 제가. 왠지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투표권도 없으면서. 그래서 부캐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만났던 사람들끼리도 부캐를 가지고 저렇게 소통하다 보면 좀 더 안정감, 심리적인 안정감이 오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가 낮춰진 상태로 소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다음 빗땀 키워드는 눈물. 뭐 얘기 안 해드릴 수 없는 BTS처럼 그렇죠. 소통하라 예. 이거죠. 과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분들과 뭐 인터뷰하거나 얘기를 하면 맨날 우리 했던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Do you 비빔밥? know 강남 스타일 이게 하도 Do you know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 바뀌었죠. Do you know 그렇죠. BTS. 예. 바뀌었죠. 사실 근데 이 BTS는 뭐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기록들이 엄청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컴백만 하면 신기로 뭐 한국인 최초로 미국 그 그래미 어워즈 예, 받았고요. 빌보드 차트를 타임즈는 BTS를 아예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했죠. 선정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BTS의 노력, 재능 이게 대단하지만 소통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별하죠. 특이하다는 맞아요. 표현보다 예. 좀 더 좋은 표현을 써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 세계를 연결시킨 BTS만의 소통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실시간 소통. 실시간 소통. 여기서의 소통인데 실시간 소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시간 맞아요. 소통.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일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소통 방식과 차별화되죠. 실시간 소통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 써보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디 오는지를 보여주죠.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과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건 정말 강한 소통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그 식당이 굉장히 손님들이 좋아하는데 음식은 그렇게까지 엄청나진 않아요. 근데 참 재밌지? 그 서빙하시는 분이요. 주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소소한 일을 알려줘요. 아하. 네. 셰프께서 지금 썰고 계신다. 조금 잊을만 하면 지금 셰프님께서 거의 요리가 마무리되고 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거의 담고 있다. 이 한 서너 개의 과정을 얘기해줘요. 너무너무 음식을 기다리는 과정이 편안한 거야. 상당히 길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나와야 된다는 우리의 그렇죠.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 딱 썰고 계시고 지금 그 볶고 계십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냅킨을 딱 펴서 이렇게 위에 올려놨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끓이시고 계세요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 수저를 딱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게이미피케이션이잖아.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게 실시간 피드백이에요. 소소한 거라도 주면서 그 사람한테 엄청 배려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TS가 그런 배려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봤거든요. 그냥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쑥게 받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나랑 소통하고 있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피드백 사이언스. 네, 예. 피드백 사이언스예요. 게임이라는 표현보다 저희는 피드백 사이언스라는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피드백 줘야 될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잘게 썰어서 몇 번 줘야 될지. 만약에 그 주방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지금 홀에서 벌어지는 걸 실시간 중계로 모니터로 보여주면 오히려 우리는 좀 귀찮거나 아니면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걸 어느 정도로 살짝 보여주는 게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서로 알아가는 게 그걸 너무 잘하는 게 BTS였고 그거 우리는 배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피드백이 정말 중요해요. BTS가 나도 그래요. 이런 화법 정말 잘 쓰죠. Love Yourself라는 메시지로 UN 총회 연설을 해서 이제 세계 각국의 팬들을 또 위로한 적도 있는데 또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라이브 방송으로 또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나이대는 물론이고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서 공감과 위로를 얻고 팬들의 그 댓글에 반응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수평적인 관계죠. 소통을 통해서. 자,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수상소감이 있어요. 제가 사실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만약에 우리 김경일 교수님이 만약에 연말에 네, 네, 무슨 대상에서 상을 주셨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수상 소감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저에게 상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마 또 뭐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형수님이나 아이들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상식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실 거예요? 티프라러 가실 김상균 거예요? 교수님이랑 술 먹을 겁니다. 나 혼자 죽지 않아.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BTS를 보게 되면은 빌보드 그 상 받고 이랬을 때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시상 소감 이야기할 때 팬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끝나고 나면은 자기들끼리 뒤풀이하러 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V 라이브 켰거든요. 그러면서 맞다. 상을 내가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 암이 상 탔네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느꼈던 게 진정성이었어요. 이들이
그냥 시상식 장면에서만 방송되는 장면에서만 팬클럽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런 뒤풀이도 안 가고 다시 돌아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한테 나의 속마음을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BTS 소통법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는 진정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최고의 소통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잘 됐으면 좋겠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그걸로 인해서 하는 얘기들은 다 좋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BTS가 왜 팬들과 소통을 잘하겠어요? 팬들을 좋아해요. 그렇죠. 진짜 팬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소통이 잘 된다는 네. 건 좋아하는 자꾸 거죠. 좋아하는 거지. 좋아하는 거지. 근데 주먹을 왜 줘? 그렇죠. 주먹을 왜 줘? 자, 어떠세요? 오늘 소통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손님 뭐 하려니까 뭐 한도 끝도 없네요. 한도 네, 끝도 한도 끝도 없이.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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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분들하고 다양한 소통을 하는 게 나의 삶에도 도움이 되고 상대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통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늘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도 잘 못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 집 둘째 딸과 한판하고 왔죠. 싸우는 빈도는 줄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잘 싸우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잘은 자주가 아니라 약간 좀 더 지혜롭게 싸우고 있거든요. 소통도 끊임없이 소통은 뭘까? 어떤 게 좋은 소통일까? 계속 이런 걸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라서 계속해서 이런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만간 다시 또 찾아뵐 날을 기대하면서 이미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교수님 마지막 인사하시죠. 네. 네, 여러분 소통에 대해서는 소통은 생각의 동질화 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이 똑같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로 말을 한마디씩 더 들어주시면 소통의 길로 다가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